밀가루, 물, 효모, 소금을 넣고 적당히 반죽한 후 1차 발효를 하여 반죽을 숙성하고 분할과 둥글리기로 필요한 만큼의 반죽을 나눈 후 중간 발효를 하여 반죽을 유연하게 만들고 성형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든 후 2차 발효로 성형 후 빠진 가스를 채워 부피를 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열을 가해 반죽을 익혀주면 맛있는 빵이 되는 마술.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시간. 1차 발효를 잘해야 빵이 맛있고 소화가 잘 돼요. 빵을 반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방법들 전부 1차 발효와 2차 발효가 존재합니다. 냉동 반죽법은 1차 발효를 안 하기도 하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할게요. 빵을 만드는데 1차 발효와 2차 발효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물어본다면 우리 같은 빵 전문가들은 모두 1차 발효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선 1차 발효와 2차 발효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야 해요. 논문이나 전문 서적을 찾아서 보여드리면 좀 더 있어 보이고 내가 멋져 보이겠지만 그런 거 우리 평소에 안 보잖아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제과 기능사 필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선 1차 발효의 목적을 찾아보면 반죽의 팽창, 향생성, 반죽의 숙성이라고 나와 있고 2차 발효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생성시켜 최대한의 부피를 얻고 글루텐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라고 써 있어요. 뭔가 1차 발효의 목적은 세 가지나 되는데 2차 발효는 설명은 길지만 한 가지죠. 이게 말은 길게 써 있지만 그냥 부피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2차 발효의 목적은 반죽을 크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반죽을 크게 만드는 거 하나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봐도 1차 발효의 목적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봐도 중요해 보이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두 번째 향생성과 세 번째 반죽의 숙성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향생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 거예요. 반죽의 숙성까지 설명하면 편집이 한 달에 걸릴지도 몰라요. 빵은 전문가인데 편집은 완전 생초짜라. 1차 발효의 조건을 보면 온도는 27도, 습도는 75에서 80%로 부피가 3에서 3.5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하고 2차 발효는 일반적인 조건일 때 온도 32도에서 45도로 습도는 75에서 90%로 부피가 완제품의 70에서 80% 정도까지 시킨다고 하죠. 물론 2차 발효는 빵의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1차 발효와 2차 발효는 조건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이렇게 조건이 다른 이유는 발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이스트 때문인데 이스트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한 명은 세크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 이거 맞나? 이런 준비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외워요. SCV 생식법은 출하법 이스트 발효의 최종 온도는 28에서 30도 이스트 발효의 최적 pH는 4.5에서 4.9 이스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온도는 38도 이스트 활동 정지 온도는 10도 이하 이스트 사멸 온도는 60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이 발효 최적 온도와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온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1차 발효 온도가 27도인 이유가 이스트 발효의 최적 온도가 28에서 30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차 발효 온도가 32에서 45도인 이유가 이스트가 가장 활발한 온도가 37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스트가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내뱉어요. 그냥 먹고 방귀만 엄청 끼는 거지. 발효의 조건은 온도, 습도, 시간인데 이 세 가지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이 적당한 영양분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적당한 운동을 적당한 시간 하면 우리 몸은 다부진 체형의 근육이 충만한 보기 좋은 몸이 되는 반면 영양분이 엄청 많은 음식을 푸드파이터처럼 빠르게 먹고 누워서 쉬면 순식간에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몸의 체중만 늘어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 같은? 빵도 마찬가지예요. 2차 발효 조건처럼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로 빠르게 발효를 하면 빵은 이산화탄소만 많이 내뿜어 체중만 커지는 반죽이 되지만 1차 발효 조건처럼 적당한 영양과 온도, 습도를 갖고 천천히 발효를 하면 반죽 안에 이스트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알코올, 유기산, 풍미, 열 등을 내뿜는데 이러한 것들이 빵의 맛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차 발효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알코올 발효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알코올과 유기산에 집중할 거예요. 우선 알코올은 글루텐 단백질 중 글리아딘을 용해시켜요. 글루텐 단백질 중 글리아딘은 소장의 알레르기 반응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이걸 알코올로 적당히 용해시켜버리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반죽의 탄성과 신장성에 영향을 미쳐 반죽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발효를 부족하게 하면 빵이 소화도 잘 안되고 부드러움이 부족한 빵이 나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 년 전에는 제빵 기능사 품목 중에 브리오슈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약간 생긴 건 벼가리 같은데 버터를 미친듯이 많이 투입해서 글루텐 형성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반죽하는 것도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 반죽에는 재료 자체에 브랜디라는 술을 첨가해요.
1차 발효에 나오는 알코올로도 모자라서 알코올을 때려 박는 거지. 엄청 많은 유지에 알코올까지 때려 박으니 이 알코올이 글리아딘 단백질을 녹여 제품 자체가 매우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제 유기산을 알아볼 건데, 유기산은 간단하게 말하면 신맛을 내는 몸에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산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유해균을 직접 공격해 사멸시키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유해균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비만 개선은 물론 장내 환경과 면역에 도움을 준다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차 발효를 적당한 온도에서 천천히 식히는 것이 빵의 맛과 소화를 잘 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빵을 맛있게 만드는데 필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드는 홈베이킹 빵이 유명 제과점의 것보다 더 맛있어지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발소 베이커리 최쌤이었습니다.